안녕하세요. 김동섭입니다. 9월 23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 날은 미국 시장이 혼조세를 마감했는데요. 다우는 올랐고 나스닥은 하락했습니다. 전날 미국 시장은 급등했죠. FMC 회세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비컷의 금리를 했는데 당일날은 하락했고 그 다음 날인 전날 급등하고요.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나스닥은 하락, 다우는 소폭 상승한 흐름인데요. 일단 금리 인하가 되고 난 다음에 랠리에 대한 피로감 이렇게 해석도 좀 하는 것 같고요. 이 비컷은 2020년 3월 이후로 4년 반 만에 인하한 건데요. 앞으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장에 제기하고 있죠. 금요일 날 세만여의 날이라서 아마 변동성을 보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오늘부터 다시 금리나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는지를 확인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.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연준 이사가 있어요. 매파인데요. 그 연준의 2인자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인데, 이 사람이 그 금요일날 CNBC에서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빨리 둔화돼서 금리를 했다,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,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약한 흐름을 이어지고,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부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의향도 있다,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매파라는 거예요. 이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, 또 다른 매파는 좀 이런 얘기도 합니다. 봄원 연준 이사인데요, 물가와 전쟁을 그래서 승리를 너무 성급하게 한 거 아니냐, 이렇게 선언을 그러니까 승리 선언을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,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. 제가 볼 때는 지금 물가라는 게 지표 내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실제로 생활비 다 올라 있는데요. 기업들이 망하면은 오히려 그 일반 시민들만 더 힘들죠, 그렇죠? 그런 거 따지면 금리 인하는 맞는 것 같은데, 또 한 이사는 또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시장에 약간 불안을 좀 준 거죠, 지난주 금요일날. 그래서 한 사람은 매파가 완전히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고, 한 사람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, 이런 뉴스가 세만의 날을 맞이해서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 아닐까, 그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고요. 인텔이 지금 반도체 제왕 이런 얘기도 옛날에 있었는데, 이제 파산 위기에 있죠. 그래서 퀄컴이 인수합병을 하겠다, 이렇게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. 반도체에 또 새로운 바람이 부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. 그러면서 인텔이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.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아시겠지만은 나스닥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크잖아요. 근데 나스닥에서 이 두 종목이 하락을 했어요. 테슬라는 한 2.3% 하락했고, 엔비디아는 1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그것이 나스닥을 하락으로 유도했다,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고요. 이번 주에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. 마이크론이 어떤 실적 발표를 해주는지가 시장의 방향성에 상당한 의미를 좀 부여할 수도 있지 않을까. 왜냐면 엔비디아가 AI 선두인데요, 그 주변 반도체 종목들이 얼마큼 성과를 이루나,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들에 따라서 엔비디아도 같이 ARM도 이런 종목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현재 해외 미니선물 좀 오르네요.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좀 보시면, 다우는 일단 이 주봉상으로는 추세선이 걸렸는데요, 월봉상으로는 남아있어요. 이렇게 남아있으면 이제 주봉은 요 근처잖아요. 월봉을 아주 길게 본 거. 그래서 월봉이 맞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일봉상으로는 돌파가 됐고요.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, 좀 더 가까운, 조금 더 가까운, 이렇게 먼 거리, 또 아주 먼 거리, 이렇게 보는 상황에서 봤을 때 가까운 건 돌파됐고, 중간은 와 있는 것처럼 보이고, 아주 먼 거리는 남아있다, 이런 해석.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아마 44,000까지는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, 그 흐름이 좀 있는 게 아닌가, 이런 해석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. 나스닥도 지금 가까운 거리는 일단 요 자리 싸움을 하고 있죠. 요 돌파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. 여기는 돌파 못했죠, 그렇죠? 주봉으로도 역시 비슷한 흐름이네요. 그렇죠? 월봉으로 보면은 요 자리는 돌파가 된 거죠. 돌파하고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, 이런 경우는 이제 요 추세선 이게 그어보죠.
예, 그거 보게 되고 이거 보게 되면 이제 요 자리에 정도 되죠. 19,400 정도. 지금 현재 17,900이니까요. 아직 다우 44,000에 나스닥 19,000 요 정도까지는 남아있는 거 아닌가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죠. 그러니까 여전히 뭐 우리나라는 너무 어렵지만 미국 시장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다. 뭐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. 뭐 미국 시장이 꼭 다 간다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뭐 다 간다 뭐 이런 얘기는 못 하고요. 죄송합니다. 다른 차트를 보여드렸네요. 해외 차트를 보시면 엔비디아를 좀 보시는데요. 엔비디아는 요걸 못 벗어나고 있네요. 요거 벗어나느냐가 싸움이죠. 이거 벗어나면 나스닥도 아까 19,000까지 가는 건 뭐 시간 문제가 될 거고요. 테슬라도 소폭 밀렸지만 이제 돌파하고 약간 누른 자리거든요. 근데 저항대는 없어요. 저항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종목의 흐름을 뭐 향후 시장을 얼마나 이끌어주는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미국이 빅컷으로 막 주가 상승할 때 우리나라 못 갔잖아요. 못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건 스탠리가 그 반도체 겨울이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. 그로 인해서 뭐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27%,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56% 정도인가요? 내렸어요. 그래서 그날 삼성전자 3.4% 내렸고 하이닉스는 거의 뭐 11% 이렇게 빠졌다가 낙폭을 많이 줄였는데요. 시장에서 화두는 모건 스탠리가 선행 매매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우리나라나 일본은 HBM을 위해서 더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저는 지금 아직 뭐 반도체 겨울이라는 말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점 좀 제기하고 싶은 상황인데요. 어쨌든 그 선행 매매에 대한 우려, 그렇죠? 그게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그 모건 스탠리 계좌를 이렇게 조회 시작됐다고 하죠. 약간 시간이 걸리면 곧 발표가 날 것 같은데 그 이걸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100만 주 넘게 팔았다고 합니다. 100만 주 넘게. 그러니까 이 주가가 밀리는 거죠. 한 방에 밀릴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시장에는 새로운 화두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뭐 의도적으로 내린 거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. 사실은 AI가 아직 뭐 화랑을 했거나 뭐 꽃을 피웠다고는 어렵죠.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. 이제 시작을 해서 첫발 디디디한 기대감 이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HBM의 소비는 뭐 여전히 많을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. 그럼 모건 스탠리가 뭐 가격을 끌어내기 위해서 장난친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 봐야 되겠죠. 또 금투세가 24일날 내일 그 민주당 내에서 토론이 있다고 하죠. 뭐 연장할 거냐 폐지할 거냐. 폐지가 맞는 것 같아. 연장안이 나오고 있다고 죠. 3년 그리고 뭐 금액은 5천에서 1억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의미 없죠. 폐지 아니면 사실은 글쎄요. 물론 뭐 연장해도 도움은 되겠죠. 어쨌든 그런 이슈가 이번 주에 있고요. 코스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밀렸는데요. 코스피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달 만에 시총이 120조가 날아갔답니다. 이거 큽니다. 왜냐면 삼성전자가 500조 전후였거든요.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130조 전후였단 말이에요. 근데 이 두 개가 빠져가지고 120조 빠졌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못 가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반도체거든요.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거래소에서 모건 스탠리 선행 매매에 의한 심리적 하락이었다면 그들을 매도해갖고 심리적으로 같이 밀려나가는 상황이라면 회복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그게 이슈가 주말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포인트를 좀 맞춰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거고요. 요즘 우리나라 방산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방산주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. 전쟁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계속 무기 수출이 늘어나고 있죠. 그런 부분들. 제가 왜 이만 갑자기 방산주 얘기하냐면 다른 종목이 받쳐주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삼성전자, 하이닉스 이런 종목이 하락하는데 그런 종목을 받쳐주고 있어서 그냥 지켜봐도 나쁠 거 없다. 뭐 그런 얘기 해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